또 애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 비학군지여가지고 면학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일반고인데 자사고급 입시 결과를 내는 공주 한일고라든지 공주 사대부고라든지 남해 해송고라든지 1편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왔고 핵심을 이렇게 짚어주셔서 이해가 잘 됐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이제 각 가정별로 상황별로 사실 좀 경제력도 다르고 아이 상태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좀 전략을 잘 짜면 좋을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자이신 분들은 보통 대치동에 많이 안 사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약간 우리 뭐 강북에 뭐 이렇게 단독주택지대에 살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공부 쪽이 아니다 싶으면 많이 선택하시는 게 국제학교로 좀 빼고 예체능을 시키거나 이런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이나 아니면 진짜 약간 리더급이 되시는 분들도 전략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그런 길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약간 그 전문직 종사자님들 가운데서는 그 위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전략적으로 선택을 못 하시는 가정들도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뭐 경제적인 차이라기보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학벌이 이제 평생을 따라가 다니는 뭐 이런 어떤 학벌 사회적인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이런 아이들의 행복과는 배치되는 교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모 위신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재수삼수를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단순히 뭐 나의 위신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로 어디 가는 것보다 아이가 행복한가, 이후에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좀 찾으면서 갈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뭐 충분히 많은 대안들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언급을 했고, 저도 사실은 흙수저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길들을 좀 잡을 수가 있었는데, 좀 이런 가정들일수록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무리하지 않게 사교육비나 아니면 거주지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후에 나중에 뭐 아이가 대학이라든지 뭐 혹은 이제 재수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교육적 선택을 할 때도 경제적인 거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어떤 자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재학교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는 준비를 하려면은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이과 최상위권인데 영재학교보다는 뭐 과고 정도로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그 지역에 있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과고로 가겠다보다 지역에 있는 과고를 뭐 선택해 볼 수도 있고, 또 애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 비학군지여가지고 면학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아이가 멘탈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옆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좀 보내고 싶다 그러면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책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린 그 일반고인데 자사고급 입시 결과를 내는 공주 한일고라든지 공주 사대부고라든지 남해 해송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율형 일반고 같은데 전략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 경기도권 같은 데서도 만약에 기숙사가 있는 비평주나 명문고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다양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좀 책에서 자세히 소개하는 이런 입시 정보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로드맵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대안이 있구나. 그냥 뭐 우리는 뭐 그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학원도 많이 못 보내고 과외도 많이 못 시키고 그래서 불리하기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뭐 농어촌이라든지 지역에서는 아까 지역인재 전형이라든지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이런 기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있는 지금 충북 증평에서도 올해 서울대 합격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100명밖에 안 되는 학교예요. 근데 농어촌하고 지역인재 전형하고 최대한 맥시멈으로 잘 활용을 하고 또 수능 최저도 그 학생이 이제 열심히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뭐 환경과 그런 걸 이렇게 뭐 탓하기보다 사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시면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 어떤 우리 가정의 형편과 아이의 실력에 맞게 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경제적으로 조금 만약에 좀 힘든 가정이라고 그러면
이 대학을 선택할 때도 그런 대학 네임 밸류보다는 취업이 잘 되는 과 중심으로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여기도 제가 우리 공사라든지 회사 그 군 관련 특수학교 얘기하면서도 또 얘기했는데, 군대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하는 군 관련 전문학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기회를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목적도 그렇고, 또 처음 초판을 냈을 때 많은 분들이 피드백이 공부 잘하는 애들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중위권, 하위권에 대한 대안, 그다음 대안교육이라든지 IB라든지 홈스쿨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뭐 나중에 아이가 좀 늦게 공부 동기가 생겨가지고 이 했을 때 재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를 스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학원을 바로 가거나 아니면 뭐 유학을 생각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이렇게 좋다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전반 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강점 강화다. 못하는 걸 잘하게 하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면서 자기 성취 경험도 갖고 자존감도 세우고 또 구체적인 하나하나 성과가 나는 거를 좀 경험을 하면 좋아요.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게 20대 학부를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교육적인 목표로 삶으면 진짜 문제집 푸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30, 40대 본인이 돈 걱정하지 않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대학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요 책에도 한 꼭지 제가 소개한 사례 있었죠. 그 미용했던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본인이 공부에는 좀 관심이 없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미용학원을 다닌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땐 자격증이 5개. 그래서 그거 갖고 틈틈이 고등학교 때도 다른 애들 학원 가고 그럴 때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집에 있는 미용샵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 용돈 벌고. 그리고 대학, 다른 친구들 대학 갈 동안 3, 4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이 자산을 1억 정도 이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가 같이 했던 그 재테크 카페에 와가지고 약간 그런 명예의 전당? 그 청년인데 요즘 이런 청년도 있다. 그런 사례로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 명함 뒷면에 태양이 뜨면 나는 달려야 한다. 이렇게 마인드가 돼 있고 열정이 있고 자기 삶의 목표가 있는 학생이면 대학을 안 나온들. 그리고 이 학생이면 사실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뭐래도 할 학생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좀 큰 목표를 갖고 큰 그림을 그리시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다양한 교육적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요청하는 게 공부 이외의 진로를 찾아간 그런 선배들의 케이스들 좀 많이 발굴해달라,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발굴하지 않아도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공부 쪽으로 가도 길이 점점 좁아듭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설픈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제일 먼저 지금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부를 진짜 잘하든지 아니면은 빨리 방향 전환을 해서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더 강점 강화를 하는 게 10년, 20년 후에 아이의 행복에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좀 큰 그림을 그리시면 우리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도 좀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